이재명 단식이 계속됨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광원 원내대표 뭐라고 하고 나오냐면요. 민주당 성평등 사회 지향하며 여성 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이렇게 내걸고 나옵니다. 그동안 여성 정치 때마다 활용하고 이용했던 여성 정치, 과연 민주당이 그것을 해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김신혜의 인물책에서는 정말 여성 운동을 많이 하셨던, 또 당에서 오래 봉사하시고 찐 여성인 분을 모셨습니다. 황춘자 전 여성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황춘자 위원장님, 너무 많은 소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체 발광 소개를 하고 있어요. 황춘자 위원장님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누군가가 하지만 황춘자 위원님이 직접 이 구독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살아온 여성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휴전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네. 이제 남존여비 보수적인 유교적인 이런 사회에서 10남매 중 6번째로 10남매요? 6번째로 태어나서 동생보다도 학교를 늦게 다니고 재수하고 네. 동생은 서울로 보내주고 나는 이제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서 학교를 그래도 다니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아주 뚜벅뚜벅 네. 평생을 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대학을 못 가고 이제 우연히 길거리에 여군 모병 안내 해외 유학 특전 네. 이곳에 필이 꽂혀서 군회를 들어갔습니다. 여군 출신이신 황춘자 위원장님. 여군 하사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야간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사셨고 졸업할 때쯤 또 그 장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여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는 이제 내 개인적인 뭐 공부도 좀 했지만 소위 임간해 가지고는 정예 군인으로서 최전방 심리전 소대장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155마일 13개 최전방 사단. 거기 심리전 요원들 사단별로 3명씩 배치했는데 거기 이제 소대장 하면서 그때는 급여를 지폐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007 가방에다가 그 지폐 넣어가지고 네.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야. 어머. 그리고 이제 어떤 때 해질녘에 도착하면 네. 고추장 사고 상추 사고 삼겹살 사서 어머.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아니지. 저기 여군 새끼들. 예. 진짜 대장이시니까. 어머. 그러고 가면 나는 이제 그 진부령, 광치령, 한계령, 비포장 도로니까 먼지로 뒤집어 쓰면 우리 또 새끼들이 그걸 또 다 빨아가지고 다리미로 말려서 또 그 다음 코스로 가고 그런 생활을 할 때 내 정신에 그때가 20대잖아요. 국가 생각하고 나라 본인도 20대인데 내 새끼인 여성들을 챙겼어요. 우리 부하들을 생각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살아온 여성이 10여 년을 마치고 나중에 그야말로 해외 무관용원 선발 시험이 있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 공화국 거기에 이제 뭐 가족 경호원으로 프랑스 파리에 파견되는 2년 계약에 2년 연장 가능한 그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전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거기는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 그러니까 지하철이 1호선, 1호선 있었고 2호선이 2호선이 저 순환선으로 해서 부분 개통하고 3호선, 4호선 건립할 때 그게 대략 몇 년도인가요? 그게 84년, 5년, 6년. 저 거의 태어날 때네요. 84년. 그럴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력직 네. 그 여성 5급으로 어머. 이제 제 경력이면 여자면 그쵸. 여기서부터 군인에다. 또 이제 얘기가 나와. 여자면 5급 주고 남자면 4급을 줬어. 차별이 있었네요. 그래도 기회를 그 당시에 왔다니까. 그 경력직 여직원이 정식 여직원이 한 명도 없어. 그때 띠로로 가셨어요? 고용직, 일용직, 계약직,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상고 나와가지고 이런 여성들이 되게 그런 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래도 고급 5급으로. 예 그랬죠. 그리고 지하철 공사를 들어가셨네요. 예. 서울 지하철 공사였나요? 그 예, 당시에 그 당시에는 멋지게? 서울 지하철 공사였죠. 와, 그래서 군 출신의 서울 지하철 공사의 또 그런 시대의 예, 흐름에 들어가셨네요. 5급으로 들어가서 음. 이제 4급이 계장이에요. 간부야. 시험 봐서 네. 또 합격을 해서 음. 8명인데 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노력하고 그렇게 사셨네요. 진급을 하고 또 업무를 이렇게 거기서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네. 달고 지하철의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30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사장님이 없을 때 선임 본부장을 경영 혁신 본부장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지하철 하면은 노조가 또 강성이었고 네. 부채가 많고 또 하루에 이용객이 요즘 같은 경우는 1,000만 네.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은 그 당시에는 10,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2만 명 가까이 네. 됩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대기조 형식으로 그때부터 네. 이제 뭐 군대에서 그 5분 대기조 뭐 24시간 비상근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했었고. 아유, 정말 일을 하는 여성이셨네요. 진짜 평생을. 네. 그래서 뭐 잠깐 또 얘기지만 제가 2급이 되고 나서 내가 조금 경영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네. 야간에 공부를 또 이렇게 하셨구나. 야간에 다니면서 석사나 박사 과정은 조금 자유롭잖아요. 네. 뭐 매주 매일 주 가는 게 3일 뭐 아니었고 가도 되고. 이제 내가 집에서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전공을 어떤 걸 하셨나요? 전공을 이제 연대 정치학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석사를 마치니까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공부 들어요. 열망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경희대 일반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회의를 행정을 했대요. 하셨네요, 박사님. 이제 이 사람을 합격을 시킬 건가 말 건가. 회의를. 예. 그래서 무슨 학문에 나이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합격을 해서 네. 박사 학위를 5학기 만에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네. 그 석사나 박사 과정에 모두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신 있는 모든 행정 분야를 다 네. 했지만 우리가 석사학위 5학기 그다음에 뭐 박사학위 5학기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그 행정학의 과목이 36개에서 4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거의 다 그것을 다 마스터를 하게 돼요. 석사, 박사 이렇게 하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거의 실무에서 40년 했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은 이해가 그렇죠. 빠르네요. 예, 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후배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정책학하고 그 뭐 몇 가지 네. 두세 과목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치 2013년 제가 2월에 이제 임기가 차서 퇴직을 할 때쯤 여기 그 우리 당에서 네. 예, 여성 인재로 그때 영입이 된 거예요. 네, 여성 인재로 영입을 2013이면 누구 시절이죠? 대통령이나 당 이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용산구청장으로 전략공천을 받고 네. 그 용산에 이제 배치를 받은 거죠. 근데 나는 용산에 1975년에 내가 네. 여군훈련소가 용산에 있습니다. 네. 용산에 갔고 그다음에 용산에 철도 부지가 100만 평, 군사 부지가 80만 평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한 목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부터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출마를 했는데 그 조금 그 저기 지역위원장과의 네. 뭐 문제로 좀 원활하게 저를 지원을 안 해줬었고 대세가 그래서 저는 됐군요. 이제 좀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이제 군으로 하시다가 예. 지하철 공사에서 임원을 30년까지 하시면서 조직 생활했고 공부도 하셨는데 정치권에 이제 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네네. 나는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공천이나 전략 공천 네. 너가 필요 그쵸. 없었던 거죠. 네. 그랬고 보아하니 똑똑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건 세 알아.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 똑똑하고 영리하고를요. 그 얘기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네. 부청장 선거를 할 때, 아,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예. 어떻게 해도 날 넘지 못할 그렇지. 사람을 밑에 내 그렇죠. 새끼로 삼고 싶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30년을 해서도 임원까지 갔지. 예. 군조직에서도 갈 수 있는 분인 걸 아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뭐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얘기할 얘기할 수는 수는 없지만 없는데 여성 이제 후배들에게 명확한 거예요. 얘기해 주는 이게 겁니다. 이제 예. 증거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양반 내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사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거는 눈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하느님처럼 모시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원래 군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주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 내가 속으로 아 그래 다른 곳이구나 여기. 내가 너는 죽인다. 차라리. 예. 나를 그리고 내가 다시 속상한 마음, 개척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왜냐하면 그 석사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공공기관의 여성 리더십 인식에 관한 연구였었고 그 학기별로 내는 논문 중에 그 비례대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연구도 그, 하셨어요. 예, 그 의정 활동에 관한 연구. 그걸 되게 중요한 썼었어요. 연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정치를 할 거냐 비례로 의원.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2017년부터 비례대표를 할당제로 해서 네. 뭐 여성 남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여성의 그 국회의원 수가 13%부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 6%니 9% 뭐 겨우 해봐야 9%고 그런데 그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각 분야에서 뭐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변호사 각 분야에서 오는데 이 정치권에 대한 기저가 없잖아요. 없죠. 그 바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역구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뿌리 깊은 정치를. 알 수가 없죠. 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한 그쵸, 사람들이고. 생존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치는 아니다. 이미 본질을 보셨구나. 그래 나는 조직을 지역 하셔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용산에 딱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남성 정치인들이 견제했겠어요. 예. 부총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공격을 받은 거지. 시작부터. 시작부터. 밟아라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집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또 시작부터 이렇게 네. 이제 좀 열이 오르는데 네. 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봉건주의, 남존여비, 다 뭐 겪으셨으니까. 보수적인 이런 세계에서 최소한 남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누려면 실력. 내가 2배 이상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4시간,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노력으로. 예, 최선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용산이 단일 지역입니다. 이제 가불병하고 네. 다른 게 행정동이 16개나 돼요. 다른 데 따블이에요. 거기 외국인 거주자들은 3명에 안 들어가지만 네. 거기 따지면 30만이 거의 육박하죠. 이미 공부가 예, 탁 돼. 30만 되면은 가불이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22만, 23만 정도였고 유권자가 20만 수준이었고 그랬거든요.
저는 구석구석 용산에 16개 행정동 구석구석을 4번, 5번씩 다 훑었어요. 아유, 그 정신을 공부하시고 예, 일했던 예. 정신으로 하셨고. 그리고 나서 네. 용산 개발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미나 1차, 2차. 이게 당협위원장이 네. 지역에서 253개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세미나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당협위원장은 어느 시절에 하셨나요? 당협위원장 2015년도부터 15년부터. 예, 아, 우리 보수 새누리당 때부터.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세미나를 하려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컨텐츠 연구소라는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뭐 대학 교수님들하고 실무 분야에 교통 분야에 뭐 전문가들하고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해서 용산에 관한 철도, 아이고. 그다음에 군사부지, 네. 그다음에 주거 환경, 왜 똑똑하다 하셨는지 알겠네요. 예, 그런 영영 것들을 똑똑하게 일을 하셨네요. 그런 것들을 네. 다 이제 파헤쳐서 마지막에 3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용산이 25개 자치구에서 중구 빼고는 제일 도시 쇠퇴율이 저조예요. 높은 거죠. 94.8%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이 기절 시설도 안 되는 네. 저쪽에 서계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다 하고 해서 2016년에는 제가 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 공천을 받아서 나오시기도 예, 하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비례대표 2016년. 누구를 선점을 해놨었는데 그 양반이 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막 하더라고. 나는 이제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데. 공천을 따. 예. 그러니까 공천 싸움이라는 그때 그 세월호 터졌지. 박근혜 대통령 그때군요. 탄핵이 있었지. 안철수 씨 당이 또 14% 만들어지고, 가져갔지. 국민의당. 그 난리를 치면서 나는 거의 마감 직전에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어려운 시절에 1.7%로 줬어. 용산이 질 정도의 우리 당 상황이었죠. 사실. 그때 이제 진영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된지 이틀 만에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던? 그 얘기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냐하면 그 얘기도 좀 자기는 들려주세요. 지역에서 정치를 또 해야 되는데 네. 나 같은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은 받았고. 내가 공천은 받기 전이지. 그런데도 먼저 가셨어요?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진영 공천을 안 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진영 의원의 생각이 내가 보니까 우리 골수 보수나 뭐 골수 민주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구나.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궁금한 게 그런 약간의 기회주의. 한마디로 우리 식구가 어려워지는데 저쪽이 기회가 있다 할 때 싹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승민 씨도 그렇고 어떻게 이쪽을 살리려고 하지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인데 네. 정치 선배를 냉철하게 비판을 한다면 네네. 지역에서 사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개발이 이렇게도 안 됐을까? 이제는 이렇게도 안 됐을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주민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세미나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장소 빌려야지. 연구원들 그래도 그쵸. 기본은 좀 네. 줘야죠. 그렇잖아요. 인셈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준비를 저는 세미나를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일에 그냥 몰입을 한 거지. 여기 지역 정치를 위해서 내가 한번 투신을 하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도 그게 맞지 않았네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아직도 구의원이요, 시의원이요. 그래요. 저 국회의원인데요. 여자가 그런 거 하면 쓰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식이. 그래서 진짜 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남동생과의 어떤 그런
거. 근데 그게 뭐 우리는 그 체득화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고 한을 맺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다만 열심히 그냥 사는 거지, 열심히. 예. 시평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단한 대가족인데. 그렇죠. 아빠가, 네. 아버지가 네.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초대 이사장님이셨고 독자야. 독자니까 네. 아이들 자식을 많이 낳으셨구나. 그다음에 전후 전쟁 이후니까 네. 자식들이 또 많이 또 생길 수밖에 네. 없었고 또 그랬었죠. 위원장님 여기 우리 1부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신지 알겠죠.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신 과정까지 우리가 1부에서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진짜 찐 여성 정치를 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2부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